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산지에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해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한풀 누그러졌지만 아직 한여름 삼복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앞으로의 기상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재정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의 대표 여름 축제인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이번 주말에 둔내 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흥겨운 축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8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응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강원도에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근로자 냉방시설과 그늘막 등이 시급한 시군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올 4월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8억 원을 신청했지만 67%인 약 19억 원 정도만 교부받았습니다. 원주시가 캠프롱 시민공원의 세부 모습 등을 정하기 위한 시민자문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자문단은 공원 상징 표시물 제작과 홍보관 전시 품목, 또 잔존 건축물 디자인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캠프롱 시민공원은 2028년까지 태장동 옛 미군기지터에 축구장 40여 개 너비로 복합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6월 처음 운행한 전통시장 연계 광역 시티투어 버스를 1,20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서울과 경기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출발해 영월 서부시장과 덕포 5일장 등 전통시장과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를 운행합니다. 영월군은 사업 운영 결과와 참여자 의견 등을 토대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시티투어 코스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올해 10월 열리는 제22회 횡성 한우축제의 부스 참가자와 예술 공연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농특산물 판매와 푸드트럭 등 5개 부스 운영과 음악, 무용 등 예술 공연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전날 기준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인데요. 제22회 횡성 한우축제는 올해 10월 7일부터 닷새 동안 횡성 섬강둔치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재정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에 자체 감사에 착수했지만 최근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감사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문성호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또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네네. 원주시 재정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사안이 어떻게 불거졌고 또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목요일 원주시청 재정국장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요. 예.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올해 원주시로 재정국장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사실상 대다수의 직원들은 관련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원주청 공무노동조합은 7월 24일 금요일 관련 내용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결국 다들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었고요. 네. 우리 원공로는 7월 24일 금요일 즉각 입장을 내고 시의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 구자일 원주시장은 감사 지시를 하고 무관용 대응 입장을 표명했는데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시장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원공로는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만 그 명확한 메시지만큼의 행동이 현재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원주시청 대다수 직원들은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이었고요. 원주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저희가 사실 감사 부서는 아니라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자체 감사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반응은 사실상 재정국장에 대한 행정적 면죄부를 주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부정적 의견들이 노동조합의 몇몇 의견들이 전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진행되던 중에 서울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예정됐고요. 이에 따라서 시의 감사도 중단된 상황인데 이게 너무 빠르게 좀 변화가 이루어져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언론을 통해 원주시 업무 추진비 논란 뉴스를 접한 서울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월 28일 고발장을 우편 발송하였고 다음날 원주경찰서에 고발장 우편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감사는 중단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부터 우리 원공로는 해당 간부에 대한 업무 배제를 위한 직위해제 및 수사 의뢰를 강력히 원주시에 촉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지요. 원주시에 한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원주시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비춰봤을 때 짚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상적으로 일선 지자체의 각종 규정 지침들은 상위법과 상위법령, 지침, 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는데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현재 시행 중이며 이를 근간으로 원주시도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중입니다. 해당 고발 규정 제5조 1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200만 원 이상 금품, 상응수수, 공금 횡령 유형 시에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원주시 고위간부 가족이 운영한 식당에서 해당 고위간부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은 시민의 세금을 유용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6조 1항에는 고발의 시기는 범죄 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원주시는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아직도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우리 각자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공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정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 정리해 주시고요. 또 현재처럼 직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실무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무 능력이고요. 그 반면에 관리자급 위치의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질은 조직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능력의 바탕에는 자기관리가 우선이고요. 자기관리의 핵심에는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가족식당에 가서 업무 추진비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어떻게 원주시 조직의 국장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원주시 재정을 총괄하는 재정국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사람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다니면서
재정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원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직위해제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복직이나 징계처분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라는 직급의 무게에 맞는 처분이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관리와 청렴도 이야기 언급해 주셨고요. 이 직위 해제 이외에도 이번 사안을 좀 수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내 식구 감사기라는 논란이 일파만파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민성국이 시민주권 시대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중국 총나라 제갈량이 사랑하는 부하 마속이 군령을 어기자 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울면서 그의 목을 베었다는 일에서 유래된 한자성어 읍참마속이 이 상황에서 생각이 나네요. 이번 논란이 해당 공직자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현재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묵묵히라는 대다수의 원주시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원주시 행정의 신뢰도 저하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는 공직사회 시스템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시측 대응으로 과연 재발 방지가 될지에 대한 의구심조차 역시나 보여지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가. 그런데 이번에는 옹공로가 지켜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일탈행위에 대해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초반에 구자율 원주시장이 무관용 대응 입장을 표명해서 이제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공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다시 입장을 내고 원주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동안 행정국장 면담을 비롯해서 시와도 의견을 주고 받아 오셨죠. 원공로의 요구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원공로는 최초 입장문을 통해 시의 대응을 촉구한 이후에 행정국장과 면담을 통해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알렸고 SNS 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구자율 원주시장에게도 직위해제의 불가피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시 측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그 시간을 존중하였습니다만 더 이상의 침묵은 용인이 아니라 암묵적 신호이기에 관련하여 원공로는 재차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주시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안이 원주시만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닌 게 이번 일이 이제 서울의 한 시민사회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가 예정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원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끝으로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지역 경찰의 지역 유착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이른바 향찰 문제에 대해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향찰 문제만큼이나 향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향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 18개 기초교육청 4급 간부 대상으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간의 인사교류를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를 근거로 하여 한번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지역유착, 지역토착비리 등 지방 호적 양성소로 변질되어 버린 현재 지방자치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번 일로 행정에 대한 신뢰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또 상황이 변화되는 게 있으면 모실 텐데 좀 좋은 소식으로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지켜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문성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물놀이도 생각이 나고요. 제철 과일을 맛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 횡성 둔내에서는 고랭지에서 자란 토마토를 맛보고 물놀이와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소식인데요.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는 청정한 자연 환경과 큰 일교차 속에서 자란 둔내 고랭지 토마토의 맛과 품질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둔내 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주제는 토마토로 물들고 물놀이로 식히고입니다. 토마토를 활용한 먹거리와 체험은 물론이고 한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했는데요. 네. 토마토 키링 만들기와 어린이 매직쇼, 토마토 탕후루 만들기 같은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됐고요.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 바운스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도 마련됩니다. 더위에 대비한 공간 구성도 눈에 띄는데요. 메인 무대 관객석에는 대형 에어돔 그늘막을 설치하고 체험부스 사이에도 그늘막 터널과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서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는 토마토를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토마토 특화 골목도 새롭게 조성됐고요. 저녁엔 청년 토마토 감성주점을 운영해서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머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관련 이야기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위원회 이관호 수석 부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큰 일교차 속에서 재배되는 둔내 고랭지 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입니다. 특히 단순히 토마토를 보고 맛보는 축제를 넘어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물놀이 공연 등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만큼 그동안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주셨고 이제는 여름철 둔내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축제를 통해 둔내 고랭지 토마토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고 둔내의 매력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축제입니다. 토마토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금반지를 찾아라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금반지를 찾아라인데요. 토마토가 가득 담긴 대형 풀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 동안 모두 5차례 열리는데요. 첫날인 14일에는 오후 4시 한 차례, 15일과 16일에는 각각 정오와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네. 보물을 찾은 참가자들에게는 모두 3돔, 약 11.25g 상당의 금반지를 비롯해서 둔내 고랭지 토마토와 지역 농산물 선물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맛보는 체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몸으로 축제를 즐기는 시간인데요. 옷에 토마토가 묻는 것까지 축제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면 훨씬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토마토 높이 쌓기와 토마토 무게 맞추기, 전통주 빚기 등 다양한 체험이 함께 마련됩니다. 네, 축제가 이게 15회째로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만큼 지역 농가와 상권에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는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자 농가 판로를 넓히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토마토를 직접 맛본 뒤 다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둔내 고랭지 토마토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고요. 축제 기간 관광객들이 지역 음식점과 상점, 숙박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특히 생산자인 농업
인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토마토를 소개하고 반응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까지 강화되면서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머무는 시간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첫날에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열리고요. 15일 저녁에는 둔내 별밤 타임머신 모창 가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또 여기에 올해는 KBS 전국 노래자랑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위원회 이관호 수석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금반지를 찾아라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토마토 높이 쌓기, 토마토 무게 맞추기, 정통주 빚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시원한 물놀이, 그리고 저녁 시간 열대를 식혀줄 청년 토마토 감성 주전까지 더해져 축제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KBS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축제도 보고 전국 노래자랑 공연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장에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만 즐기고 돌아가기보다는 둔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맛있는 고랭지 토마토도 직접 맛보고 구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아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둔내를 방문하셔서 맛있는 토마토도 맛보고 시원한 물놀이와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까지 즐기며 한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의리를 지켜서 열리는 금반지를 찾아라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축제 기간 동안 모두 5차례 열립니다. 첫날인 14일에는 오후 4시 한 차례, 그리고 15일과 16일에는 각각 정오와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네, 여름 더위는 시원한 물놀이로 식히고 또 무더위에 잃을 뻔했던 입맛은 달콤한 토마토로 채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로 15회를 맞은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농가와 관광객 모두에게 즐거운 여름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FC가 아시아 최고 무대인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FC는 지난 11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일본 간바 오사카와의 2026-2027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영어 약자로 ACLE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정규 시간 90분 동안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연장 전반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ACLE 본선 진출이 좌절됐는데요. 다만 한 단계 아래 대회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2 조별리그 출전권을 확보하면서 아시아 무대에서의 도전은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결과와 별개로 이 심판의 잘못된 규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죠. 맞습니다. 강원FC는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진 선수 2명을 동시에 교체하려 했는데요. 당시 심판진이 연장전에서는 한 명만 교체할 수 있다며 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정상 강원FC는 남아있던 교체 가능 인원에 연장전 추가 교체까지 더해 최대 3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교체하려 했던 선수가 그대로 경기에 나섰고 공교롭게도 그 선수가 맡고 있던 오른쪽 측면에서 결승골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심판진이 규정을 다시 확인한 뒤에야 강원FC가 요청했던 교체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에 강원FC는 아시아 축구연맹에 정식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강원FC가 여러모로 아쉬움을 좀 잘 털어내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고요. 문화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원주 출신 작가의 작품이 중국과 러시아 독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 출신 소설가이자 광주대학교 교수인 이기호 작가의 장편소설 명랑한 20옹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이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번역 연구 출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이번 선정으로 작품이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대산문학상 소설 부문의 수상장이기도 합니다. 네, 제목부터 좀 독특한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작품의 중심에는 비숑 프리제라는 견종의 강아지 이시봉이 있는데요. 이 이시봉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서울과 광주, 파리는 물론 18세기 스페인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그려낸 장편 소설입니다. 네. 또 한편 이기호 작가는 지난 1999년 단편 소설 번이로 등단한 뒤에 다양한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특유의 해학과 입담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는데요. 한국 문학 작품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 독자들과 만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귀여운 캐릭터 소식도 있는데요. 평창군의 대표 캐릭터가 전국 공공 캐릭터들과 겨루는 무대에서 본선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창군 공식 캐릭터 눈동이가 2026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정부 지자체 부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캐릭터를 알리고 우수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데요.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가리게 되고 온라인 투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기특한 눈동이 캐릭터 소개도 좀 더 해주실까요? 네, 눈동이는 2002년 평창을 대표하는 눈과 겨울 관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새하얀 눈사람을 형상화한 친근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때마침 평창군이 어제부터 눈동이의 평창 라이프를 주제로 만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평창군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눈동이를 좋아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평창의 매력을 담은 이모티콘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